이 일주일 동안 정부 대응을 보니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상임위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 의혹을 사면 안 된다. 전면 재검토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을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즉시 돌변합니다. 지난 4일 국토부 보도 정정 자료를 통해서 확정된 노선이 아니며 주변 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적극 방어하고 있습니다.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인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잠시 하늘을 속일 수 있지만 역사를 그리고 시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원희룡 장관은 늘공과 어흥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공무원의 실수로 이 일을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뇌피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정동균 군수는 원희룡 장관이 김성교 전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먼저 노선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어제 정동균 전 군수와 통화했습니다. 정동균 전 군수를 비교적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절대 말을 가볍게 할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언에 대한 법률적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동균 군수가 한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뇌피셜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그 본질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각각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가족회사인 ESIND가 사업 시한을 넘겼음에도 양평구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준공이 임박한 2016년 6월 22일 돼서야 또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ESIND는 이 개발 사업으로 800원대의 분양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는데 개발 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ESIND 측은 이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 군수는 국민의힘 김성교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의혹마다 반복해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현 정권에서 사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냥 잠시 묻힐 수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역사가 다시 소환할 것입니다. 그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가, 그 양평군이 먼저 제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그 본질을 가리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이 8일 동안 비밀리에 3개 노선을 먼저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도 지금까지 2008년도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논의되면서 올해 2023년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양수리로 가는, 양서면으로 가는 그 안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성교 지금 전 군수, 지금 전
의원이 군수로 3선 있는 동안에도 바뀐 적이 없었고요. 또 정동균 군수가 민선 4년 재임하는 동안에도 바뀐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된 안이 어떻게 겹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진 의혹이고요. 두 번째, 양평군은 8일 만에 세계 노선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작년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양평군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했고 양평군이 회신을 하게 됩니다. 8일 만에 다시 그 회신을 하게 되는데 국토부가 내려준 안은 원래 있던 그 양서면 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 8일 만에 양평군이 답을 보낸 것은 전혀 다른 세 개의 노선안을 건의하는 식으로 이 검토 협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평군 군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양평군 주민들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2023년 5월 8일 이것이 공개됐을 때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이렇게 어떻게 느닷없이 이 세 가지 안이 8일 만에 양평군 안에서 공식 안으로 제출될 수 있는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기간 안에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간담회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떤 회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안과 다른 이 세 가지 안은 과연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알고 진행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 18일, 2022년 7월 18일 국토부가 그 공문을 가지고 내려올 즈음 국토부의 용역을 수행하는 도로공사와 그 타당성 수행 용역사 직원이 양평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열람만 하라고 하면서 뭐 이런 판넬을 들고 와서 그 노선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던 그 원안이었으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그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 가지 안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조 8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 사업을 지자체가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바로 세 개 안으로 8일 만에 확정하고 국토부에 보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은 국토부와 또 국토위에 갔던 김선교 의원 그리고 양평 군수들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 8일 만에 그런 거대한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저희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 양평 군수인 전진선 군수는 국회의원 군수 예비 후보 시절에 원희룡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양평군의 관문인 두물머리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국토부 양평군이 세계 노선을 제한하기 2달 전이죠. 그 2달 전에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변경안은 그 두물머리 교통 해소하고는 훨씬 멀어진 안이 논의된다는 것이 이 양평 군수의 생각과도 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옮긴 시점과 이 세 개 노선이 출현한 시점이 일치합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비리에서 김선교 전 그 당시 군수는 군수 재직 시절 내가 허가를 잘 내줘서 대통령이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한다 라고 공흥지구 특혜를 셀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김선교 전 의원이 바로 22년 7월 22일 국토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 양평군으로 국토위에 공문이 오고 7월 26일 답변서가 가는 그 사이에 7월 22일 국토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흥지구 아파트 비리와 같이
뭐 장모라서 잘해주고 대통령 절친이라서 잘해주고 그랬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일정하게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성교 전 의원은 지난 6월 9일 양평군 동부지역 노인 지도자 보수교육에 참여해서 이 상태가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의원이 면직된 상태에서 축사를 하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고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김성교 전 그 의원과 통화를 했고 김성교 전 의원이 좋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현장을 목격한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7월 1일 국민의힘 전진성 군수로 교체된 18일 만에 이렇게 국토부 공문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절친이고 최은순에게 아파트 허가를 잘 내줬던 김성교 전 의원이 국토위로 가고 그리고 7월 26일 8일 만에 강상면이 포함된 3개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의 종점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인 김성교 의원이 김성교 의원이 국토위 의원으로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전진성 국민의힘 양평 군수 등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절차와 정당성이 없이 급변한 것으로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진성 군수나 양평 김성교 전 의원은 본인들이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이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지역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국토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밝혀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점점 쟁점화가 되는 부분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내용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난 6월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만약 변경된 노선이 환경 영향 평가도 타당하고 타당성 검토에서도 우월하다면 주민의 동의를 얻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IC와 JC를 오류로 인한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현재 태어나서 이제 양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양평 국민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현장을 가보시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양평 IC와 지금 종점지로 얘기되는 변경된 종점지와는 1km 내외고요. 그 차량으로 이동 시 1분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일가의 땅은 거기에 500m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변경된 종점으로에서 바로 그 남양평 IC로 나온 데까지는 1분이 소요가 되고요. 남양평 IC에서 88번 국지도를 이용해서 김건희 일가의 땅을 가보게 되면 2.5km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으로는 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양평에 사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강상면의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의 요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 고속도로도 남양평 RC를 통해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쟁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양평 국민과 고속도로 이용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충분한 설명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자료도 봐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변경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급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첫 기자회견 다음 날 원희룡 국토교통 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의혹을 사면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방송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성교 전원과 통화하며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 조율 과정이 결정됐다고 하는 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것입니까? 원희룡 장관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진실인지 명명백백 밝히십시오. 누구로 치료를 개간 걸 밝히십시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탄핵에 직면할 수 있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 한간에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장모님 새집에서 헌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실과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20분에서 30분이면 양평군 강상만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의혹의 소리에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를 요청드리는 첫째,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보유하고 있는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 둘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자녀, 손자 등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인 ESIND 소유의 강상면 토지 내역을 공개하라. 이 의혹을 잠재우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민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국토부가 나서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